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2일 날은 이 반민특위로 인해서 체포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중에 박중양이라는 인물이 서울특별법원에서 인제 어 뭐 이제 재판을 받은 날이죠. 네. 음 이게 참 반민특위 하면은 이게 또 우리 현대사에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어떤 불행했던 이제 과거의 일 단면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어찌 됐든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위원회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어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거나 또 일제에 아부하면서 어 그 우리 어 우리 민족 스스로를 어 이제 괴롭히고 그다음에 힘들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처벌이에요, 이게. 반민특위 하면은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체적으로 보면 해방이 되기 직전 무렵에, 물론 인제 그때 당시에는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웠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인제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때 이제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본이 전황이 불리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방송,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때죠. 오히려 어 그 무렵에 인제 많은 지식인들이 인제 어 친일 행위자로 인제 이렇게 변절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인제 이제 문필가들이 인제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인제 많이 변절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시를 읽고 또 그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알고 나면은 참 후세 사람이지만은 좀 일면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아 인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그런 지식인 중에 하나인 이 윤치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어 정말 대놓고 "일본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윤치호 같은 경우는 뭐 조선 사람으로서 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인제 오늘 이야기가 되는 이 박중양도 조선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일본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일본화된 이제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 시대에 지식인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일본화가 되고 마치 일본 사람이 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뭐 일반 우리 무지렁이들이야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배웠다는 머리에 먹물이 잔뜩 든 인제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변절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었던 날, 특히 인제 박중양에 대해서, 박중양과 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인제 재판이 서울특별법원에서 열렸던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도 보면은 인제 useful idiot라고 해서 인제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인제 번역을 하죠. 그 쓸모 있는 바보들이 대개 인제 지식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인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견제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이 너무 엄격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견뎌낼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누구보다도 빨리 변절하는 것이 이 지식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약간은 좀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뼛속까지 일본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박중양, 반민특위 관련된 재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민특위와 박중양인데, 박중양이 바로 인제 오늘 반민특위에서 인제 재판을 받은 날이죠. 네. 상당히 좀 독특한 인물로, 박중양이 인제 참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음 이 문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 반민특위에 체포된 박중양 등에 대한 공판이 서울특별법원에서 열린 날이
1949년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1년이 아니죠. 해는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지정을 해서 이제 반민특위 이 법을 만들어서 일제 때 일제에 부역을 했거나 그러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동족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준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제 재판을 갖다 실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그 이제 친일파들의 인물이 있는데 좀 실로 좀 독특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중양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박중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중양은 1874년 5월 3일 날 태어나서 1959년 4월 23일 날 이제 사망을 했네요. 1959년이면 상당히 이제 음, 상당히라기보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인제 그 사망을 한 그 사람이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여튼 이 박중양은 이름이 뭐 원근, 해악, 박작대기, 박짝대기, 박충중양으로서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별명 뭐 이런 거에 다 포함된 거죠. 네. 뭐 별명도 하나의 이름이라면 이름이니까. 그다음에 박충중양은 이건 아마 그 창씨개명을 해서 얻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통상 일본 사람들이 이름이 네자죠, 네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에다가 한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네자로 만들어 갖고서 이제 창씨개명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창씨개명이 그렇게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반 부지런이들은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국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존감 있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엉망진창이 되면은 그 밑에 무지렁이 일반 그 진짜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수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자, 그 박중양은 일제시대 때 충청 참의를 지냈고 일본 제국주의 의회의 귀족원 칙선의원 등을 역임한 관료로 즉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라는 얘기죠. 네. 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것만 확실합니다. 그 출생은 1874년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을 했고 본관이 반남이네요. 초대 통감 2등 방문의 수양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요하 배정자가 이제 수양 딸인데 박중양은 수양 아들로 갔네요. 2등 방문에 이토 히로부미죠. 예. 본관이 반남인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랑박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반남박씨를 음, 반남박씨 이렇게 그 뭐 흔한 그 성씨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생애와 활동 사항을 좀 볼까요? 1897년에 관비 장학생으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네요. 그리고 1900년에 도쿄 아오야마 학원의 중학부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쿄 경시청에서 일본 경찰제도 연구생으로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에 대해서 연구 실습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1903년에는 도쿄 부기학교에서 은행 업무를 익힌 후에 졸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기라는 과목이 있었죠. 음, 저는 상업학교를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 부기라는 거 말만 들었지 배워보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야마모토라는 일본 이름을 그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본이 야마모토죠. 예. 야마모토 신지, 야마모토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 있었지만은 자기 이름을 제외하고서 일본 이름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뭔가 있는 사람인 척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네요. 굉장히 그 국제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할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면은 그 영어 이름을 다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은 뭐 영어 이름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뭐 대만이나 뭐 중국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그 영문 이름이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에 볼까요? 1904년 귀국해서 일본군의 고등 통역관 대우가 되어 러일 전쟁에 참전해 인천, 진남포, 용안포, 안동현 등지에서 종군 생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05년에 농상공부 주사가 되었으나 대구에서 1년간 그 거처를 했네요. 뭐 그쪽에서 그
뭔가 농상공부 관련된 업무가 대구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는 이제 1905년이면 을사조약인데 한일 합방이 되긴 전이죠. 1906년 군부 군기창 기사가 되어 의친왕이 일본을 방문할 때 통역 수행원으로 일본을 갔다 온 후 대구 군수경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가 됐다. 어찌됐든 뭐 어학에도 능통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근대 문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친왕의 이제 수행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뭐 썩어도 준치라고 의친왕도 왕족인데 어, 일본을 갈 때 수행원으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상당한 그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했죠. 뭐 요즘도 대통령이 외유를 나갈 때 그 수행원으로 같이 나갔다 오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는데 뭐 박중양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1907년에 평안남도 관찰사로 영전을 했고 1908년에 다시 경상북도 관찰사가 되어서 대구로 돌아왔다 돼 있습니다. 1910년에서 15년까지 충청남도 장관을 했네요. 1915년부터 21년까지 중추원 참의. 그러면서 1914년에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 1918년 5월에는 대구 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대구에서 자재단을 조직하고 단장을 맡았었다. 그다음에 1921년에 황해도 지사로 임명이 상당히 그 고위공직에서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923년부터 25년까지 충청북도 지사를 역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충청북도 출신이지만 그 언짢네요. 제가 태어나기 뭐 한 세대 이전 얘기지만. 그다음 1927년부터 39년까지 중천 참의를 지냈고 1935년판 조선 공로자 명감에 의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통치 25년간 최고의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1938년 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의원이 되어 총독의 자문사항을 심의했고 1939년 11월에는 관변 종교단체인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이 이제 1941년부터 43년까지 중추원 고문, 41년부터 부여신궁공사 그 근로봉사에 이제 또 참여를 했네요. 이게 신궁이라는 게 이제 신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941년 10월 달에 조선 임전보국단 고문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조선 임전, 그러니까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그 뭔가 나라가 준 은혜를 갚는 보국 그런 그 단체의 고문으로 이제 선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권력가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1943년 1월에는 국민정신 총력연맹에 참여를 맡았고 합병을 권유하는 연설대에 참여해 경남지방을 담당하기도 했고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자 일본군 위문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도 했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일본 사람 같이 행동을 했네요. 1945년 4월 3일 박산준 등 6명과 함께 일본 제국의 귀족은 칙선 의원으로 선임이 됐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음, 그 조선인들한테 그 일본 의회에 그 의원 자격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일본 본토가 있고 조선을 갖다가 이제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뭐라 그럴까? 네. 의원의 자격을 줄 정도로 그 조선 사람을 데려다가 저렇게까지 그 했다는 얘기는 어, 조선을 마구 닳도록 통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45년이거든요. 저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을 때인데 1945년 8월까지 중촌 부의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뭐 해방될 때까지 부의장을 한 거네요. 정말 대단한 그 친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를 볼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49년 1월 반민특별위원회에 의해 피의자로 검거가 됐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됐고 음, 며칠 후 폐렴이 발생해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해요. 음, 사실 반민특위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제대로라기보다는 이게 지속되질 못했죠.
어느 시점에서 인제 정리정돈이 됐는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비극. 응? 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찌 됐든 박중양은 1959년 4월 23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포장 및 처벌을 이렇게 받았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표창도 많이 받았고 9 번의 그 이제 훈장. 그다음에 이제 처벌은 인제 반민특위법에 의해서 인제 뭔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제 처벌을 인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보면 몇 가지 그 자료가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이유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중양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런데 박중양은 뭐 친일을 하고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그 떳떳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윤치호 같은 경우도 인제 상당히 그 인제 그 지식인으로서의 인제 그 친일 인제 부역을 한 사람인데, 그보다도 윤치호보다도 더 철저하게, 마치 윤치호는 조선인으로서 '야, 일본을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친일을 했다라면은, 박중양은 조선인으로서가 아니고 완전한, 자기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서 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그 수혜도 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일기도 남겼네요. 이 정말 참 뭐 뼛속까지 이제 일본 친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이게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인은 답이 없다. 신념에 찬 친일파 박작대기 박중양." 아까 박작대기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화가 돼야 된다. 일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박중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답이 없다. 신념에 차 갖고서 자기는 친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글쎄, 그렇게 보면 양심범인가요? 정말 참 음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이 되겠습니다. 자, 윤치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친일파예요. 소위 조선의 지식인, 시인, 작가, 예술가 등 많은 사람들이 1940 년대 들어서 친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것도 참 연구를 해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말기가 1940 년이면은 1945 년에 인제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지난해 말에 인제 단파 수신 방송에서 인제 얘기를 했지만은, 방송인들은 진실을 방송해 주는 그 단파 방송을 갖다가 듣고서 그걸 인제 전파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무렵에 왜 어 그런 단파 방송 같은 거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일제 부역을 합니다. 많이 변절해요. 굉장히 많이 친일로 돌아섭니다. 이 시인, 작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윤치호도 그중에 하나였죠. 처음에는 뭐 '그 정도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가? 저런 존재가 우리의 지식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 자존심상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의 지식인이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그냥 앞장서서 친일을 한다. 뭔가 그건 아닐 거고, 도대체 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여튼 박중양, 윤치호 등 지식인이 이 친일한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비록 총칼 들고서 싸우는 투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철저히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화된 사고방식을 갖고서 일본화된 그런 풍습에 따르면서 음 일본 사람같이 행동을 했을까? 이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확신을 주게끔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이 무렵에 친일파니 토착외군이 죽창이니 하나 얘기를 인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음 '저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음 왜 현실에 자포자기를 하고서 일본에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갔고, 음
뭐 윤치호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조선인으로서 그래도 일본에 협조한다라는 뜻이었지만 이 박준영 같은 사람은 자신은 조선이라는 그 의식을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기는 일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서 행동을 한 거다. 도대체 무엇이 그 박준영을 저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박준영에 대한 반민특위의 재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제하에 이게 비겁했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변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변절했던 지식인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씁쓸한 얘기죠,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 박준영을 그렇게 뼛속까지 일본 사람으로 행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의식을 바꿔놨는지 정말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박준영이 반민특위에서 이제 재판을 받은 날인데 1949년 12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 그렇게 수많은 그 변절된 지식인들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일당이 없지만은 문헌을 통해서라도 연구 논문을 한번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25 사변에 빌미를 준그 라인이 하나 있죠. 에치슨 라인입니다. 어,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에치슨 라인이 되겠습니다. 방송번호 364번으로 에치슨 라인, 미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 디크레이션. 어쨌든 음, 이 에치슨 라인이 이제 설정됨으로 인해서 더 공산주의자들한테 북한 괴뢰 집단한테 우리가 노출됐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음,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한민족이 나가 있는데 정말 미주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기타 여러 나라 동남아도 그렇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서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죠. 네. 그 지난해 366번 방송국이 이 영상을 그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발면특위 그 재판일 특히 이제 박중향 몇몇 사람에 대해서 재판 일일 날그 정말 그야말로 독특했던 박중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정말 아직도 큰 의문이에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어, 자기는 일본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정도로 그렇게 뼛속까지 친일로 저 사람을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한번 어, 같이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